거센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건물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비명을 지르는 듯 타들어가고 있었다. 소방관 당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너져가는 건물 안으로 몸을 던졌다. 쌍둥이가 안에 있어. 2층 방에 비명을 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서 들렸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다. 건물 내부는 뜨거운 연기로 가득했다. 벽은 이미 검게 그을렸고 머리 위에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천장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헬멧에 장착된 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여기 누구 있습니까?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이 그의 귀를 찔렀다. 살아있어. 희망을 품은 그는 소리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방 한쪽에서 몸을 꼭 끌어안고 있는 어린 쌍둥이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현우는 신속하게 다가가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순간 쾅! 천장에서 커다란 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그의 길을 막았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피했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시간은 없었다. 괜찮아. 형아가 데려갈게. 현우는 아이 둘을 번갈아 품에 안으며 불길을 뚫을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출구 쪽에서 다시 한번 벽이 무너졌다. 출구가 막혔다. 숨이 턱 막혔다.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점점 어려워졌다. 제기랄. 이러다간 셋 다 죽을 수도 있었다. 순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 건물이 곧 무너진다. 빨리 나와. 쌍둥이가 있어. 아직 안 나갈 수 없어. 남아있으면 너도 못 나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다. 그는 결국 아이들을 두고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동료 소방관들이 그를 붙잡았다. 쌍둥이는 현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무너져가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아직 안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더 버텨볼 걸.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나? 그러나 그 순간 한 무리의 노인들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비켜봐.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몸을 숙이며 연기가 자욱한 잔해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쌍둥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미동조차 없었다. 숨을 안 쉬어. 그 순간 또 다른 노인이 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손을 모았다. 자, 심폐소생술 시작한다. 노인의 손이 아이들의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1, 2, 3, 4. 강한 압박이 계속되었고 동시에 다른 노인이 조심스럽게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살아라 제발.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 순간 콜록콜록 작은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터뜨렸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아이도 힘겹게 숨을 들이쉬기 시작했다. 살았어. 누군가가 소리쳤다. 주변의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무릎을 꿇었다. 살았어. 기적이었다. 그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막지 못한 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노인들은 그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자네도 배우고 싶나?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르쳐 주세요.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화재가 진압된 뒤 새벽이 되어서야 소방대원들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현우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아이들을 살려낸 노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연기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분들은 생명을 구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어르신들. 두 노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방금 그 심폐소생술, 저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만수 70대 후반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싶다고? 현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다. 오늘 제가 무력했어요. 전 소방관인데도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정희 70대 초반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기적, 그런 거 아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지. 하지만 이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자네 정말로 배우고 싶은 건 기술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법인가? 현우는 그 말의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게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구조대원이 되려면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해.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람을 살릴 수 없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거지. 현우는 두 노인의 표정을 살폈다.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험일 있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노인들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 자, 이거 가져가. 이만수가 건넨 것은 낡은 빗자루였다. 이게 뭐죠? 뭐긴 뭐야. 가게 앞 청소해야지. 사람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있어야 해. 그리고 이거 기초 체력 훈련도 되거든. 박정희가 뒤에서 깔깔 웃으며 말했다. 현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다. 허허, 저기 봐라. 아직도 열심히 쓸고 있네. 그러게,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는데 말이야. 노인들은 흡족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작 그는 속으로 궁금증이 가득했다. 이게 심폐소생술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나 그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끝까지 청소를 마치자 이만수가 씩 웃었다. 좋아. 일단 첫 번째 시험은 통과. 설마 아직 더 있습니까? 당연하지. 사람 하나 살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았나? 시험 2 관찰력. 다음 시험은 시장 한복판에서 진행되었다. 자, 여기 앉아서 사람들을 잘 봐. 뭘 보라는 거죠? 누가 위급한 상황인지 잘 찾아봐. 현우는 처음엔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곧 사람들 속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시장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한 남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벽에 기대어 있었다. 이런 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증상인데 현우는 노인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저 할머니 가슴을 자꾸 문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남자는 얼굴이 창백한데 빈혈이거나 저혈당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만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살리는 건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구조대원의 역할이지. 그럼 지금 가서 도와야. 아냐, 저기 봐라. 박정희가 손으로 가리키자 시장 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빠르게 나와 두 사람을 돕고 있었다. 이미 조치가 들어가고 있지. 우리 역할은 저런 상황을 먼저 감지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네. 현우는 깨달았다. 구조대원이란 단순히 불길 속에서 뛰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막는 것까지 포함하는구나. 시험 3용기. 마지막 시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저녁 무렵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한 남자가 쓰러졌다. 어르신들. 현우는 반사적으로 뛰어갔다. 노인들도 놀란 듯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정지다. 바로 CPR 들어가야 해. 하지만 이만수는 가만히 서서 현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해봐.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자네가 직접 해보라고. 현우는 머뭇거렸다. 그는 CPR의 기본 이론을 알고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망설이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는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만수가 알려준 대로 손을 올리고 강하게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노인들은 곁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콜록. 남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현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만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야 조금 구조대원의 마음가짐을 갖췄군.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을 공원. 강현우는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인체 모형 마네킹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두 노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자, 한번 해봐. 이만수 70대 후반가 턱짓을 하며 말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한 뒤 기억을 더듬으며 손을 올렸다.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대고 팔꿈치는 펴고 일정한 리듬으로 눌러야 한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만수와 박정희 70대 초반은 그의 동작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스톱. 이만수가 손을 휘저으며 외쳤다. 현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걷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네, 이거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힘이 부족해. 너무 조심스럽다고. 박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살리는 거야. 부러지든 말든 가슴뼈를 강하게 눌러야 해. 지금처럼 망설이면 산소 공급이 늦어지고 결국 뇌 손상이 와서 사람을 못 살린다. 현우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부러질 수도 있지. 이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뼈 몇 개 부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살아남는 거지.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해봐. 제대로. 그는 다시 두 손을 올리고 이번엔 더 강하게 압박을 가했다. 하나, 둘, 셋, 넷. 더 세게, 더 빠르게. 현우는 이를 악물고 힘을 줬다. 그러자 박정희가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좋아. 압박 자체는 괜찮아졌어. 그런데 자네 표정이 왜 그래? 현우는 헐떡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죠? 이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땅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CPR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마음가짐.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네는 지금 그냥 기술을 익히려 하고 있지?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기술이 아니라 진짜로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자네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게 자네 CPR을 할 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 그 말에 현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기다리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모가 기다리는 아들일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해야 해. 박정희가 무릎을 꿇고 마네킹을 쓰다듬었다. 자네가 CPR을 할 때 이게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상상해봐. 그러면 손이 더 강해지고 더 간절해질 거야. 현우는 멍하니 마네킹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가족. 그 순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이 구조하지 못한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어머니가 절규하며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올렸다. 좋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했다.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고 리듬을 맞추고 가슴을 누를 때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고 상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됐어. 이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CPR을 제대로 하는군. 현우는 땀을 닦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까와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만수는 씩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손끝에서 느껴진다. 마지막 가르침. 훈련을 마치고 셋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자네, 처음엔 그저 기술만 익히려고 했지. 현우는 머쓱하게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뭘 깨달았나?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심폐소생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 이만수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마음까지 배우는 건 쉽지 않지. 현우는 두 주먹을 꼭 쥐었다. 앞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단순히 구조 기술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요. 박정희가 푸아하 웃으며 말했다. 이거 봐라. 이제 제법 제자가 다 됐구먼. 그날 밤 강현우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곧 그가 배운 이 심폐소생술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생선 가게에서 싱싱한 갈치 사가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채소 가게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가격 흥정을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이만수, 박정희 두 노인과 함께 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응급 상황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네. 이만수가 한 손에 귤을 들고 말하자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지. 그냥 지나가다 놓칠 수도 있는 게 응급 상황이야. 현우는 두 노인의 말을 새기며 시장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응급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쿵. 시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119 불러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만수가 빠르게 뛰어나갔다. 현우, 빨리 와. 현우는 곧바로 달려갔다. 쓰러진 남성은 50대쯤 되어 보였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이만수는 침착하게 남성의 어깨를 흔들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박정희, 맥박 확인해. 박정희는 손목을 잡고 맥박을 찾으려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심정지다. 현우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게 진짜 상황이라고. 방금까지 평범하게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나 곧 이만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CPR 들어간다. 현우, 내가 가슴 압박을 해.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나한테 맡긴다고? 그는 손을 떨었다. 그러자 이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겁먹지 마라. 우리가 있잖아. 현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손을 가슴 중앙에 올렸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강한 힘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이지만 지금은 달랐다. 진짜 사람이야. 내가 CPR을 제대로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손끝이 땀으로 젖었다. 그때 박정희가 곁에서 말했다. 너무 빠르다. 리듬을 맞춰라. 하나, 둘, 셋, 넷 속도를 유지해. 현우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조절했다. 이만수가 빠르게 119에 신고를 넣었다. 시장 중앙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재 CPR 진행 중. 주변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몇몇이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공간을 좀 비켜주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압박을 반복하는 동안 현우의 팔은 점점 아파왔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하나, 둘, 셋, 넷. 몇 분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남성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현우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남성이 거친 숨을 들이마셨다. 콜록콜록 살아났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현우는 온몸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야, 내가 해냈구나. 이만수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툭툭 쳤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옮겼다. 한 구급대원이 현우를 보며 물었다. CPR 누가 했습니까? 현우는 숨을 고르며 손을 들었다. 제가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 말을 듣자 현우는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살렸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시장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박정희가 빙그레 웃었다. 처음 CPR해서 사람 살리면 다 그래.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제가 잘못하면 어쩌지, 손이 너무 약하면 어쩌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결국 해냈잖아. 이제야 비로소 내가 구조대원이 되어가는 거다. 현우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알겠다. 이분들이 왜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앞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좋지. 근데 말이야. 오늘 CPR도 했으니까 소고기 먹으러 갈까? 사람 살리고 나면 힘들어. 보상 있어야지. 이만수도 빙긋 웃었다. 그거 좋지. 가자고. 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그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었다. 강현우의 이름이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그 소방관 봤어. 지난번에 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렸잖아. 맞아. 진짜 멋졌어. 그런 소방관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보기엔 대통령 표창감이야. 시장 골목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현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 시장의 영웅이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그래, 난 사람을 살렸다. 나는 영웅이야. 그 감정은 그가 원래 생각했던 소방관의 역할과는 조금 달랐다. 하지만 그 기분이 싫지는 않았다. 어느 구조 현장에서. 며칠 후 현우는 소방서에서 대기하던 중 신고를 받았다. 영영구역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부상자 발생.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출동한 그는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차량 두 대가 심하게 충돌해 있었고 한 차량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여기 부상자 있습니다. 현우는 빠르게 다가갔다. 운전자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환자 의식 확인, 반응 없음. 맥박은 미약하지만 있음. 그 순간 주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번쩍였다. 소방관님, 사진 한 장만. 지금 촬영하지 마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우와, 저 소방관 지난번에도 사람 살린 그 사람이잖아. 그렇지. 이번에도 살리면 대박이네. 순간 현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번에도 내가 살리면 더 유명해질까.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지금 집중해야 한다. 그는 차량 안으로 손을 뻗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구급대 언제 도착합니까? 5분 내 도착 예정. 시간이 부족했다. 그는 빠르게 환자를 차량 밖으로 빼내고 머리를 살짝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호흡 미약, CPR 준비. 그는 손을 가슴 중앙에 대고 강하게 눌렀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몇 번의 압박이 지나도 환자는 반응이 없었다. 제발 살아라. 그때 한 기자가 사고 현장으로 다가오며 카메라를 들었다. 소방관님, 인터뷰 한마디만.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그는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걸 성공하면 사람들은 날 더 대단하다고 하겠지. 그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콜록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환자를 들것에 옮겼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영웅이야. 또 한 명을 살렸네. 현우는 땀을 닦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또 한 번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불안감이 가슴을 쳤다.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한 걸까? 아니면 영웅이 되고 싶어서 한 걸까? 노인들의 조언. 그날 저녁 그는 이만수와 박정희를 찾아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두 노인을 보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저는 소방관으로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요? 이만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사람들이 절 보고 영웅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살릴 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이걸 성공하면 사람들이 더 나를 칭찬하겠지. 그런 생각이요. 그 말을 듣자 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가볍게 웃었다. 이제야 제법 소방관다운 고민을 하는군.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이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처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나? 사람을 구하고 싶어서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구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제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서요. 이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자네, 소방관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나?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박정희가 말했다. 소방관은 빛이 아니야. 빛나는 영웅이 아니라는 뜻이지. 우리는 불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빛 속으로 이끄는 존재야. 이만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영웅이 되려고 하면 언젠가 그 욕망에 잡아먹힐 거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꺼내는 것뿐이야.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 소방관입니다. 영웅이 아니라. 이만수는 씩 웃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군. 그날 밤 현우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빛나는 영웅이 아니라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구조대원이 되겠다. 그 다짐은 그를 더욱 강한 소방관으로 만들어 줄 것이었다. 이른 아침 강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구조대원이다. 그는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했다. 마을 응급처치 교육. 자, 다들 모이세요. 오늘부터 응급처치 교육이 시작됩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박정희가 힘찬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걸 배워서 어디다 쓰나. 그러게 우리가 직접 할 일은 없잖아.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만수가 나서며 말했다. 이봐요. 사람 목숨은 1분 1초가 중요하다네. 심정지가 오면 4분 안에 CPR을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시작되지. 구급차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배우는 게 맞지 않겠나?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교육 CPR 실습. 자, 그러면 먼저 심폐소생술 CPR 배워봅시다. 현우는 마네킹을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었다. 심정지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입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구에 신고한 후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두 손을 가슴 중앙에 올리고 시범을 보였다. 하나, 둘, 셋, 넷. 그의 손이 마네킹의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이때 팔꿈치는 펴고 상체의 힘을 이용해 압박해야 합니다. 너무 약하면 소용이 없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마네킹 앞에 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힘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힘이 잘 안 들어가네. 그 말을 들은 이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땐 체중을 실어서 누르면 된다네. 아, 그렇구먼. 주민들은 하나둘씩 CPR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능숙해지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교육, 기도 폐쇄, 응급처치. 다음으로는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법, 즉 하임리히법을 배워볼 겁니다. 현우는 주민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혹시 가족이 밥 먹다가 목에 걸려서 고생한 적 있는 분?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당황해서 손발이 얼어붙죠.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마네킹 삼아 시범을 보였다. 환자 뒤에 서서 양팔을 감싸고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댑니다. 그리고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그는 동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폐에 남아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이물질이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서로 짝을 지어 연습하자. 처음엔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점점 진지하게 따라 하기 시작했다. 소방서에서의 변화. 그날 저녁 현우가 소방서로 돌아오자 대원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야,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그러게, 마을 돌아다니면서 CPR 가르친다며.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맞아요. 구조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출동만은 아니잖아요. 그때 팀장인 박중석이 그를 불렀다. 현우야, 내 사무실로 와.
소방서장의 관심. 사무실로 들어가자 박중석 팀장이 커피를 한 잔 내려주었다. 들었어. 너 마을 사람들한테 응급처치 교육하고 다닌다면서. 네, 팀장님. 박중석은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좋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처음엔 너도 그냥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것만이 소방관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요즘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이제 진짜 구조대원이 되어가고 있어. 현우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을 구하는 건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너는 지금 그걸 몸소 실천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박중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정식으로 CPR 교육 프로그램을 맡겨볼까 하는데, 할 수 있겠어? 제가요? 그래. 소방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마을마다 CPR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야. 내가 강사 역할을 맡으면 되겠지. 현우는 놀라 눈을 깜빡. 그는 이제 단순히 한 명의 구조대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격려. 그날 밤 현우는 다시 노인들을 찾아갔다. 어르신들, 저 CPR 교육 담당하게 됐어요. 이만수와 박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그거 잘 됐구먼. 이제 우리 없이도 내가 혼자 가르칠 수 있겠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이만수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야 제법 내 길을 찾았구나. 박정희도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소방관이란 건 불을 끄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방법을 전하는 구조대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강현우는 소방서에서 대기 중이었다. 요즘 그는 마을 응급처치 교육과 출동을 병행하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그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출동, 교통사고 발생, 함중 추돌, 부상자 다수 발생. 무전을 들은 현우는 재빨리 소방차에 올라탔다. 현우, 준비됐지? 운전석에 앉은 선배 소방관이 물었다. 네, 출동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향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승용차 한 대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다른 차까지 밀어버린 듯했다.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목격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소방관님,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현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첫 번째 차량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있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두 번째 차량에서는 노부부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차량 확인부터 한다. 긴박한 구조.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 현우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장비 가져와요. 유압 장비 투입. 소방관들이 유압 절단기로 문을 강제로 열었다. 현우는 곧장 운전자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없어, 심정지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만수의 말이 떠올랐다. 생명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간절함이다. 현우는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압박을 가하면서도 그는 차 안에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살아야 저 가족이 지켜진다. 그는 더욱 강하게 압박을 했다. 제발 살아나세요. 기적의 순간. 몇 지나자 콜록. 운전자가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아났다. 구급대원들이 바로 들것을 가져와 환자를 이송했다. 현우는 곧장 조수석으로 이동해 부인을 구조했다. 괜찮으세요? 제 아이요.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뒷좌석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다. 괜찮아, 아저씨가 데려갈게. 현우는 차 안으로 몸을 숙여 아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됐어요. 아이 구조 완료. 부부는 무사히 구조되었고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노부부도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다. 전국적인 화재. 이 사고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삼중 추돌 사고, 소방관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적 같은 생존, 소방관의 심폐소생술,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다. 뉴스 속보에 현우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구조대원이라며 칭찬했다. 그리고 며칠 후 소방서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강현우 소방관, 대통령상 후보에 선정되다. 소방서장의 축하. 소방서장이 그를 불렀다. 현우야, 정말 대단하다. 아닙니다, 팀장님.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중석 팀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제 너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소방관이 됐어.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다. 네, 말씀하세요. 너는 이 상이 정말 받고 싶은 상인가?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노인들의 조언. 그날 밤 그는 이만수와 박정희를 찾아갔다. 어르신들, 저 대통령상 후보로 올라갔어요. 이만수는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은 일이군. 그런데 자네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현우는 머뭇거리다 솔직히 말했다. 사실 처음엔 기뻤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원했던 게 상이었나 싶습니다. 박정희가 피식 웃었다. 그래, 구조대원이 상 받으려고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지. 그럼 이제 뭘 할 거야? 현우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싶어요. 소방관이 아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요. 이만수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소방관이 되었구먼. 박정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은 언젠가 잊힌다. 하지만 자네가 가르친 기술은 남아서 계속 사람을 살릴 거야.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구조대원이 되고 싶었다. 소방서 사무실 한쪽에 놓인 대통령상 후보자 공문을 바라보며 강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대통령상을 받으면 어르신들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소방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만수, 박정희 두 노인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받은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영웅이 되고 싶다는 허영심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이 상을 받으면 노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동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늘 강조하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방관은 빛이 아니라 사람을 빛 속으로 이끄는 존재다. 대통령상은 그에게 빛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짐이 될 것인가? 노인들의 반응. 그날 저녁 그는 마을 공원의 평상에 앉아있는 이만수와 박정희를 찾아갔다. 어르신들. 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이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군. 박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대통령상 후보로 선정됐어요. 그 말을 듣고도 두 노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이만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현우는 당황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상이잖아요. 정말 큰 영광이고 제가 그동안 노력한 걸 인정받은 거니까. 박정희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자네, 그 상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게 어르신들께 보답하고 싶어서요. 두 노인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보답. 저한테 CPR을 가르쳐 주셨고 소방관으로서의 진짜 자세를 알려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대통령상 후보로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이야말로 어르신들께 드리는 감사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자 박정희는 피식 웃더니 이만수를 바라보았다. 이 양반
참 순진하네. 이만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자네가 우리한테 보답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살려라. 상보다 중요한 것. 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너를 가르친 이유가 대통령상을 받으라고 했던 건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건 너 자신이 진정한 구조대원이 되는 것이었지. 하지만 이봐, 대통령상이 뭐라고 생각하나? 박정희가 한 손으로 턱을 괴며 말했다. 그건 내가 한 행동을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구조대원이 해야 할 일은 사회가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야. 현우는 조용히 그 말을 곱씹었다. 이만수가 다시 말했다.